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저염식이 다이어트에 나쁜 이유입니다. 왼쪽 화면에 떠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 이제 댓글로 올라왔고, 그 댓글에 대한 두 번째 답변 영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 안 보셔서 질문 내용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일시 정지하시고 질문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나트륨과 체지방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다뤘었는데, 거기서 설명한 이론을 바탕으로 이번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이어나갈 거기 때문에 일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지금 오른쪽 상단에 해당 영상 링크가 나가고 있으니까 꼭 일부 영상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염식이 어떤 식으로 다이어트에 악영향을 주냐 하면 체지방 연소를 억제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걸 보고 좀 의아하실 텐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그 앞에 영상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뒤집어 보시면 되거든요. 자, 앞에 영상에서 얘기했었지만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고 항상 일정한 농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 섭취량이 늘어나면 몸에 있는 체수분량을 늘려서 그 농도를 맞추려고 하고, 나트륨 섭취량이 줄어들면 몸에 있는 수분의 양을 줄여서 그 농도를 맞추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일부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나트륨을 많이 먹게 되면 몸의 수분의 양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 수분이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체지방을 연소시켜서 만드는 수분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저염식이나 무염식을 해서 몸에 있는 나트륨의 양이 줄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몸에 있는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겠죠. 그렇게 해서 농도를 맞췄는데, 계속해서 저염식이나 무염식을 하면 몸에 있는 나트륨 양은 계속해서 부족한 상태가 유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수분을 계속해서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내보낼 수 있는 수분의 양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뭐냐면 몸에 있는 수분의 양을 늘리질 않는 거예요. 몸에 있는 수분의 양이 늘어나면 농도가 옅어지니까 늘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체지방이 연소되면 수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연소를 막으려고 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방 연소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 되겠죠. 자, 사람이 하루에 소모하는 에너지는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운동대사량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운동대사량은 운동할 때 소모되는 에너지를 말하는데, 이걸 줄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운동을 못하게 하면 돼요. 첫 번째 단계에서 운동을 그냥 단순히 하기 싫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억지로 참고 계속할 경우에는 근육이 회복이 굉장히 더뎌집니다. 운동을 못하게. 그런데도 참고 할 경우에는 그냥 머리가 핑 돌면서 쓰러지게 만들어요. 아예 운동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저염식이나 무염식을 하면서 운동을 억지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기절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에너지 소모를 없애고. 두 번째, 활동대사량.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말해요. 그러면 이 활동대사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움직이지 않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저염식을 하다 보면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증상이 생겨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계속 누워있고 싶고, 일을 해도 능률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줄이는 게 기초대사량인데, 기초대사량을 줄이는 가장 유명한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근손실이죠. 일단 근손실이 일어나서 몸에 있는 근육의 양이 줄어들고, 그리고 뇌, 심장, 간, 폐 같은 내장기관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런 기관들의 기능이 떨어져야 소모한 에너지 양이 줄어들고, 그래야 지방연소가 일어나지 않고, 지방연소가 일어나지 않아야 수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나트륨 농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할 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안 좋은 일은 다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생기는 문제가 정제탄수화물 섭취 욕구의 증가예요. 일단 어쨌든 간에 앞에서 말씀드린 에너지 중에서 운동대사량은 운동을 안 하면 되고, 활동대사량 같은 경우는 활동량을 억제를 하면 되는데, 기초대사량 같은 경우에는 소모되는 양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아예 쓰질 않을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심장이나 뇌나 간, 폐 같은 내장기관에 쓰는 에너지니까. 그래서 이 에너지를 쓰기는 써야 되는데 지방에서 사용하게 되면 수분이 생성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체지방을 쓰지 않기 위해서 외부에서 음식을 받으려고 해요. 식욕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식욕이 증가할 때 먹고 싶어지는 음식이 뭐냐면 정제탄수화물이에요. 자,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세 가지 영양소를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지방 같은 경우는 어차피 몸에 들어와서 연소가 되면 수분 생기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지방형 음식은 안 먹고 싶습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신체를 구성하는 재료이긴 하지만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영양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단백질도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요. 자, 그럼 남은 게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은 정제탄수화물과 비정제탄수화물로 나뉘잖아요. 보통 이제 비정제탄수화물로 야채를 많이 얘기하는데, 야채 같은 경우에는 야채 안에 칼륨이라는 영양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칼륨은 몸 안에 들어오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일을 해요. 지금 몸 안에 나트륨 부족해서 지방연소까지 막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야채를 먹는다라는 건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야채도 안 먹고 싶은 거죠. 그럼 남은 거는 정제탄수화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염식이나 무염식 다이어트를 하면 처음에 이제 술 쭉쭉 빠지는 것 같고 되게 좋은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식단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고 일상생활이랑 운동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결과적으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다이어트에 방해가 돼요. 근데 이번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나트륨이 너무 적어도 다이어트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음식을 짜게 먹으시면 안 되지만 굳이 의도적으로 싱겁거나 간을 안 해서 먹는 것도 안 돼요. 그냥 내 입에 맞을 정도로 적당히 간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럴싸하죠? 상당히 긴 영상인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 추천하기, 그리고 공유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하기는 영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워터마크 클릭하시면 구독이 되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